편하게 이야기하면 어떨까 싶어서 무진장 편하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MBTI라는 문화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너는 T, F, I, J 이런 식으로 약간의 어떠한 분류를 좀 당연시 여기는 느낌이 있었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는 뭔가 검사를 했을 때 I가 주로 98에서 100 정도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더 내향인인 것 같고 좀 소극적인 사람 같고 더 어떠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뭔가 나를 더 그쪽으로 내가 분류시켜버리는 느낌? 여튼 그건 좀 단점이라고 생각했어. 물론 뭔가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거나 그 사람의 이해 안 되는 그 행동들이나 특성을 좀 어느 정도 살짝은 이해할 수 있는 가벼운 수단으로서 쓰이는 거는 좋은데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잠깐만요. 여튼 오늘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향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치과에 갔는데 지금까지 치과 치료를 받을 때 항상 마취를 해도 이가 시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렇구나, 마취를 해도 이렇게 통증이 있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랑 언니도 이제 같은 치과를 다니는데 아니래요. 그래서 뭐지? 했다가 근래 이제 치료를 딱 받을 일이 생겨서 봤는데 너무 좀 약간 극한의 고통까지 왔어. 이게 시리다 못해 이에 구멍이 날 것 같은 고통이야. 그래서 왼손을 들라고 보통 하잖아요. 근데 차마 이거 드는 게 너무 좀 쉽지 않아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여기를 다 쥐어 뜯어놨거든요. 미련하기도 하고 참 바보 같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사니?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도 차마 왼손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여긴가? 여튼 그러한 답답함을 좀 달고 사는데 이제 새로운 계약 뭔가 회사든 들어가야 될 때 꼭 잘 어울리고 지금 당장 사람들 사이에 속해야 하고 사귈 필요가 없다라는 뭐랄까 그런 어떠한 저와 비슷한 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작년에 오랜만에 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 이제 자퇴를 하고 입시 기간도 있고 대학교를 오랜만에 갔는데 그 사이에 중고등학생 때랑은 성격이 굉장히 많이 변하기도 했고 대학교가 또 연기과다 보니까 좀 어떠한 스펙타클하고 굉장히 뭔가 좀 활발할 것 같은 부담감을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저는 혼자 항상 다니고 혼자 밥 먹고 물론 이제 나중에 친해져서 점심도 같이 먹기도 하고 했지만 주로 혼자 도서관에 가 있다든가 아니면 공강 때 1시간이 비어도 집에 간다든가 그런 혼자만의 라이프를 잘 즐겼어요. 굳이 누군가한테 속하지 않아도 난 나대로 굉장히 시간들을 잘 보냈거든요. 핸드폰으로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산책을 한다든가 꼭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어떤 무리에 속해야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나랑 좀 비슷한 혹은 나랑 좀 결이 다를지라도 나와 맞는 사람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뭐 이 세상에 나랑 맞는 사람 한 명쯤은 있지 않겠어요. 그니까 막 학생 때는 계약했는데 친구를 못 사귀면 어떡하지? 내가 혼자 급식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는데 그 대학생 돼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혼자 잘 지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소극적이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꼭 어떤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한국은 설날인데 보통 이때 되면 1월 1일에 짰던 이제 계획을 슬그머니 놓치면서 이제 다시금 한번 마음을 다잡는 시기잖아요. 뭐랄까, 사람들이 조금 더 용감하고 무모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거나 걱정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주로 행동을 먼저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행을 갈 때 비행기표를 그냥 끊어버린다든가, 오디션 고민이 될 때 그냥 메일로 바로 넣어버린다든가,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쁜 생각을 더 이렇게 머리에 뭉게뭉게 퍼뜨리기 전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쩔 거야. 갔는데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용감하고 무모한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품 추천. 지난번 영상에서는 아마 리디아 포에트의 법이라는 시리즈를 추천해드렸는데, 오늘은 아너, 한국 드라마 아너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아마 4화가 나와서 다 봤어요.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다 볼 정도로 굉장히 재밌고 좀 마음 아픈 소재이긴 한데,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어떠한 여성 관련 성범죄라든가 뭐 기사, 그런 이슈들에 관해서 싸워나가는 이제 세 분의 변호사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기사가 다 그냥 고지고대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현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면에는 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고 그걸 또 싸워왔던 사람들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관심을 더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들에 변호사 세 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성매매 카르텔과 어떻게 싸워나갈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좀 빨리 보고 싶어요. 그리고 갑자기 뭔가 일어나는 사건들, 이런 일들이 뭔가 좀 전개감도 있고 반전도 있고 그래서 재밌거든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아너 드라마 추천드립니다. 거기 나오시는 배우분들이 다 어쩜 그렇게 찰떡인지 보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네, 그런 마음으로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렌즈를 하루 종일 착용해서 눈이 맛이 갈 것 같아요. 잠도 좀 오는 것 같고. 여튼 내향인 분들, 본인을 너무 내향인 속에 가두지 마시고, 혼자여도 괜찮고 친구가 나중에 생겨도 괜찮고, 용기를 내고 싶으면 그까짓 거 뭐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 오늘도 바이바이.